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제 채널은 테린이 아빠 주식투자 서브 채널로서 해외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채널입니다. 주로 미국 주식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다양한 이제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좀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이 한국과는 다르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기술력이 좋을까? 매출 그로스가 왜 이렇게 좋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의 이 심혈관 쪽에서 이제 강자인 기업들이 있는데, 얘네들이랑 이제 비슷한 기업들 몇 개를 보니까 이 수술을 몇 건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비를 파는 것보다 수술 한 건 한 건마다 들어가는 이 소모품을 파는 게 핵심인데,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클레이머고요. 종목 이름은 보스턴 사이언티픽입니다. 이게 주가가 거의 미쳤어요. 이제 3년치를 보게 되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주가가 달리기 시작했다면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일을 다 던져줬어요. 이제 파일 다 던져주고 내가 회사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게 라고 했어요. 회사가 크게 매드서지랑 이 심혈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여러가지 기기 부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모품 같은 거겠죠. 치료용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매출에서 이 카디올로지라고 돼가지고 심장 관련된 쪽이 이제 49%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비중에서 심혈관이 이제 핵심인데, 얘가 이제 이 심혈관 이 40%의 49% 중에서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를 이제 보니까 여기 두 개, 워치맨 FLX랑 이 파라펄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성장성을 봤을 때. 그런데 다른 부분도 같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매출을 우리가 한번 어떤 그림으로 가는지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이 챗GPT 내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 텐데, 야, 이거 최근에 실적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미국에서 증가했고 해외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심혈관 부분에서 이제 17.8% 증가했다. 그리고 카디올로지 심장 쪽에서 이제 많이 증가했다 라고 이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또 보게 되면 왓치맨이랑 뭐 이 파라펄스라고 하는 게 뭐야 라고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니? 이게 이제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적 매출을 보게 되면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에 매출액 증가율이 이제 2023년과 4년에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이제 이익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올라가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로스가 2025년도에 이제 끝나는 건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 멀티플 30배가 이게 좀 보수적인 추정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워치맨 플렉스는 심방세동 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심방세동 환자인데 이 주로 이제 이 기존의 어떤 환자 말고 고령 환자 쪽에서는 워치맨 FLX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의 방식들 말고. 그리고 파라펄스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것도 이제 심방세동 치료를 위해서 쓰는 건데, 이게 기존의 어쨌든 심플하게 얘기하면 기존의 방식보다 오히려 유리하다, 안정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워치맨 FLX는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인데, 이 고위험군이 결국 이꼬르 나이가 많은 분들이겠죠. 나이가 많은 분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거고, 파라펄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 이 병을 걸리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65세 이상들이 많이 걸리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 타켓이고 기존 소작수를 대체할 가능성이라는 코멘트를 좀 더 구체화 해달라고 했더니, 이 기존 소작술에 비해 파라펄스가 더 나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아, 기존에 있는 것보다 이제 그러면
이게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가 수술 건당 소모품 매출이냐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미국의 의료기기들을 하는 회사들은 소모품이 핵심이에요. 기계 장비 파는 게 아니고, 장비 팔고 난다, 장비는 그냥 팔고 그게 들어가면은 수술 건수마다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주장구 같은 게 있냐니까 그건 없대요.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기존의 이제 파라펄스와 유사한 이 기존 고주파나 이런 시장이 얼마나 되고, 그 시장을 얘가 이제 얼마나 이제 차지할 것 같냐. 근데 최근 실적 기준으로는 파라펄스 매출이 이 일렉트로 여기 뭐 EP 부분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EP라고 하는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120% 성장한 거예요. 이게 전체 매출 비중이 한 10%인데 10%에 해당하는 매출이 전년 대비 한 100% 성장한 거죠. 그 파라펄스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게 내년쯤 되면은 전체 매출의 20%가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100% 성장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체 매출의 이익 기여도가 꽤 커지는 게 되니까 성장 그로스가 이제 커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저는 이제 보통 이 성장주들의 이제 꺾이는 구간이 어디냐면, 처음에 이제 초기 침투를 하고 난 다음에 침투율이 30%, 20%에서 30% 가는 거랑 30%에서 40% 가는 거랑 그로스가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침투율이 50% 정도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회사의 멀티플이 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비중을 한번 추정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카디올로지라고 되어 있는 게 결국 이제 심혈관 쪽인데, 이게 한 47%, 거의 핵심이죠. 결국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47%다라고 되어 있길래,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러면 다른 사업부가 정말 성장 못하나?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요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YY 그로스에 좀 크게 보게 되면, 테이블을 펼쳐서 보게 되면 각 사업부별이 있었고 카디올로지가 핵심이라 했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얘가 2024년 2분기까지 20%대 성장을 해요. 근데 다른 사업부들도 10%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0% 중에서 가장 그로스가 크게 터지는 게 이 EP 사업부인데, EP 사업부의 이게 10% 정도 비중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막 매출이 막 100%씩 터지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이게 계속 잘 될 거다라고 보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뭘 봤냐면, 원재료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 원재료 수입이 증가할수록 매출이 커진다고 봤는데, 얘가 이제 근데 쪼개져 가지고는 원재료 수입이 이제 원재료를 확보하는 거를 알려주진 않으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었고, 이 회사는 전체 성장 가시성을 활용하려면 결국 전체 환자 증가 수 추이를 봐야 되는 거죠. 그 환자 수 중에서 결국 이제 소모성 부품을 이제 사용하는 건데, 이 EP 부분에서 파라펄스가 지금 핵심이고, 이 파라펄스와 이제 와치맨 FX인가? 그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럼 그 두 개가 이제 성장하려면 결국 이 회사는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얘네가 제공하는 데이터로는 이미 확정된 걸로만 어느 정도 컨센보다 상회했냐 하회했냐 이런 것들만 보는 거지, 이 회사를 내가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는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환자 수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느냐, 그리고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침투율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건데, 일단은 외부 이제 환자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주소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주소를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환자 수 시장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연간 이제 한 3% 4% 정도 성장한다. 아주 고속 성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서 침투율로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그래서 보스턴 사이언티픽에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이제 성장 중인 혁신적인 기술이다. 그래서 유럽이랑 미국에 이제 되고 있던데, 특히 이제 이 중국에서도 2024년도에 승인이 되었으니까 얘가 이제 지금 성장의 어떤 그 가능성이 더 열려 있는 거죠. 왜냐면 유럽은 2021년도에 들어갔고 지금 이제 중국이 2024년도에 들어갔으니까 몇 년 정도 더, 한 3, 4년 정도는 더 그로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EP라고 하는 사업부가 매출이 전체 매출의 10%지만 그로스가 100%씩 터지니까 내년에는 2025년도나 2026년도쯤 되면은 매출 비중이 20%가 될 수도 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21년도 유럽에서 도입했고 성장 가시화될 것 같은데, 야 이거 내가 심방세동 환자 수 증가랑 밀접한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60%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됐다. 이 회사는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환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결국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보는 게 핵심이고,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이 방식이 다소 고령한 사람들한테 필요하냐니까 65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높아진대요. 65세 이상. 그래서 저는 이제 물어봤죠. 야, 베이비 부머 은퇴가 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202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미국의 베이비 부머가 은퇴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퓨어하게, 나름 이제 퓨어하게 수혜가 될 수 있으려면, 고령화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걸릴 수 있는 질환이 있을 것이고, 그 질환의 사업 포지셔닝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기업이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회사는 이 기존의 지금 기술 대비해서 파라펄스랑 이 워치맨 FLX도 고령층 심방세동 환자한테 뇌졸중 예방 대안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베이비 부머 은퇴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고령화, 중국도 지금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이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심혈관 관련된 질환에 가장 뭔가 고령화라고 하는 그 컨셉에 가장 딱 맞는 기업 아니냐, 이런 생각을 딱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찾아가지고 전체 시장 규모랑 환자 수가 증가하는 규모, 그리고 얘네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기존 매출 대비해서 기존에 이제 시장 규모가 있고, 그 시장 규모 대비해서 EP 파라펄스가 어느 정도 지금 기존 기술 대비해서 대체율을 올려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근데 지금 일단 그 대체율을 알아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 이제 뻑간 거죠. 어차피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막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 이 베이비 부머 은퇴 환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심방세동 관련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인데다가, 기존의 어떤 기술을 대체하는 대체 기술로서 침투율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게 마냥 이론적인 게 아니고 숫자로 YOY로 파라펄스 같은 게 막 100%씩 터지지 않냐. EP라고 하는 사업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YOY로 100% 터지지 않냐. 이런 이제 매력적인 어떤 성장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 야 이게 매출액 비중이 더 커지면서 매출 증가율이 그래도 다른 사업부들도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전사 매출 증가율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갑작스럽게 ROE가 올라가는 것도 결국에는 이 파라펄스라고 하는 게 전사 매출에서 매출 비중이 높아지니까 이익에 대한 어떤 견인을 또 같이 해주는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진이 이제 좋은 것들이 이익을 더 견인해주니까 이게 ROE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위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이 오퍼레이팅 프로핏이랑 이 GP 마진이 좀 달라요. EP의 경우에는 GP 마진이 75%라고 얘가 이제 분석을 해줬어요. 제가 뭐 전자공시 다 던져주고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로스가 커질수록 당연히 ROE가 높아지고 전사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 회사의 이 추정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3년 이상 성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침투율이 충분히 올라가고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국면들에 따라서 이 회사 한 3, 4년은 들고 갈 만한 기업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보스턴 사이언티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